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슈퍼푸드 중에서 상당히 익숙한 연두색, 작고 귀여운 동그란 조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한 알이 우리 몸속에서 젊음을 지켜주는 초록보석이라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이 동그리 초록보석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이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완두콩입니다. 급식에서 억지로 먹던 콩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이 조그만 완두콩 속에는 근육을 지켜주는 단백질, 그리고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비타민 K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 근육이 줄고 골밀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꼭 필요한 천연 영양 캡슐이죠. 이제 완두콩이 왜 작은 슈퍼푸드로 불리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완두콩의 역사는 정말 깊습니다. 중동과 지중해 지역에서 무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재배해왔어요. 피라미드를 세우던 그 옛날에도 사람들은 완두콩을 먹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완두콩을 사랑해왔을까요? 그건 바로 완두콩이 작지만 영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 작은 녹색 콩을 먹으면 힘이 나고 건강해진다는 걸 말이죠. 요즘도 세계 곳곳에서 완두콩을 재배하는데 그 중에서도 캐나다가 가장 많이 생산한답니다. 완두콩 하나를 입에 넣을 때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함께 삼키는 셈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완두콩의 영양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먼저 단백질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여러분,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예요. 근육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피부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바로 근육이 빠지는 거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병뚜껑 여는 것도 버거워지고 이게 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완두콩 100g에는 단백질이 약 5g 정도 들어있어요. 그게 많은 건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더 중요한 건 완두콩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완두콩 단백질이 주목받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고기를 대신해서 완두콩 단백질로 만든 식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완두콩 단백질은 고기보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적으면서도 단백질은 충분히 제공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고기를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걱정되시잖아요. 그럴 때 완두콩이 정말 좋은 대안이 됩니다. 게다가 소화도 잘 되고요. 이제 완두콩의 두 번째 보물인 비타민 K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타민 A, B, C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비타민 K는 좀 생소하시죠? 비타민 K는 사실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특히 두 가지 역할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혈액 응고예요. 손가락을 베었을 때 피가 멈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다 비타민 K 덕분입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작은 상처에도 피가 쉽게 멈추지 않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피부가 얇아져서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들잖아요. 비타민 K가 충분하면 이런 문제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더 중요한 역할이 바로 뼈 건강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칼슘이 뼈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칼슘 영양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칼슘만 먹는다고 해서 다 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칼슘을 뼈까지 데려다주고 뼈에 꼭꼭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K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칼슘을 건축 자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비타민 K는 그 자재를 정확한 위치에 붙이는 시멘트 같은 거예요. 시멘트 없이 벽돌만 쌓으면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타민 K 없이 칼슘만 먹으면 그 칼슘이 뼈가 아니라 혈관에 쌓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고관절 골절 위험이 무려 65%나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어르신들에게 이건 정말 정보예요. 완두콩 100g에는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약 31%나 들어있어요.
한 끼에 완두콩을 좀 넉넉하게 드시면 하루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거죠. 완두콩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K 외에도 완두콩은 우리 몸에 정말 많은 선물을 주거든요. 먼저 식이섬유 이야기를 해볼까요? 완두콩은 콩류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가장 풍부한 축에 속해요. 나이 들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화장실에서 힘주다가 혈압 올라갈까 걱정되시고요. 완두콩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이런 고민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완두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에요.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이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심장 건강도 빼놓을 수 없어요. 완두콩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완두콩이 그런 약의 효과를 돕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완두콩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우리 몸속의 해로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노화를 늦추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비타민C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면역력 강화에 좋다는 그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의 67%나 들어있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환절기에 완두콩 한 접시면 면역력 보호막이 생기는 셈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어도 맛있게 먹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완두콩은 정말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제철인 봄에서 초여름 사이에는 신선한 완두콩을 구할 수 있고 그 외 시기에는 냉동 완두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냉동 완두콩도 영양가는 거의 비슷하니까 걱정 마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완두콩밥이에요. 밥 지으실 때 쌀 씻고 물 부어놓고 완두콩을 한 줌 넣으시면 돼요. 밥이 다 되면 초록초록한 완두콩이 밥 사이로 보이는데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씹을 때마다 은은한 단맛이 나서 정말 맛있답니다. 완두콩 수프도 좋아요. 완두콩과 감자를 함께 삶아서 믹서기에 갈면 부드러운 크림 수프가 됩니다. 여기에 우유나 두유를 조금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면 영양 만점 한 끼 식사가 완성돼요. 이 없어서 딱딱한 음식 드시기 힘드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아니면 완두콩을 살짝 데쳐서 샐러드에 넣으셔도 좋아요. 토마토, 오이, 양상추와 함께 섞으면 색도 예쁘고 영양도 풍부한 샐러드가 됩니다. 간식으로 드실 수도 있어요. 완두콩을 껍질째 삶을 때 물에 소금 한 숟가락, 설탕 한 숟가락 넣고 10분 정도 삶으면 달콤 짭짤한 간식이 돼요. 껍질을 까먹는 재미도 있고 TV 보면서 까먹기 딱 좋죠. 볶음 요리에도 잘 어울려요. 새우나 닭가슴살 볶을 때 완두콩을 함께 넣으면 색도 예쁘고 영양도 더해져요. 짜장면이나 볶음밥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완두콩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으세요. 그래야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삶은 후에는 찬물에 헹구지 말고 그냥 체에 받쳐서 물기만 빼주세요. 그래야 영양소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박사님, 그럼 완두콩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답은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략 50에서 100g 정도요. 밥 한 공기에 완두콩 한 줌 넣어 드시거나 반찬으로 완두콩 볶음 한 접시 드시면 딱 좋아요. 매일 먹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일주일에 3-4번 정도만 드셔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자주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보관은 어떻게 하냐고요? 신선한 완두콩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냉장고에 넣으면 일주일 정도는 보관할 수 있어요. 더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 껍질을 벗겨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동 보관하면 1년도 문제 없답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자기 체질에 맞아야 하고 적당히 먹어야 해요. 완두콩도 마찬가지예요.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완두콩의 비타민 K가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또 콩류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처음 드실 때는 조금만 먹어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양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음엔 적은 양으로 시작하셔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몸이 적응하면 괜찮아지거든요. 오늘 우리는 작고 귀여운 완두콩의 대단한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완두콩은 결코 단순히 밥에 넣는 작은 콩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의 근육을 지켜주는 단백질의 보고이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K의 창고예요. 거기다 식이섬유, 비타민 C, 미네랄까지 가득해서 그야말로 완전 식품에 가까운 거죠. 수천 년 전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쌓으며 완두콩을 먹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작지만 강한 완두콩,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에너지를 말이에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드는 비결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식재료를 제대로 알고 꾸준히 먹는 데 있습니다. 오늘부터 장 볼 때 완두콩 한 봉지 담아보세요. 냉동실에 완두콩 한 봉지만 있어도 든든합니다. 밥 지을 때, 국 끓일 때, 볶음할 때 언제든 한 줌 넣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만들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검은 콩의 왕, 서리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토시아닌과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서리태의 놀라운 이야기 기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에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 없이 중단하지 마세요. 기타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몸짱맘짱 건강한 노후 공식 100세 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